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오늘이 2020년 5월 21일입니다. 20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많고요. 감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도를 하셨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썸을 좀 타고 있는 중이신가요? 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여성 또는 남성과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김희애가 나오는 오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불륜의 세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또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소송 증거 수집, 또 탐정의 업무입니다. 그 미국의 타이거 우즈 유명한 골프 왕제 섹스 중독 환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람을 피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 걸리려고 방탄차 안에 들어가서 외도를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공인 탐정이 이 특수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그 방탄차를 뚫을 수 있는 열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그 외도의 증거를 잡아내요. 이혼 소송 증거 수집, 소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탐정이 법제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흥신소가 대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탐정의 여러 업무 중에 이 배우자 외도 소송 증거 수집도 엄청나게 중요한 탐정의 업무입니다. 여성분들은 또 이 공감 능력,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남성들보다. 그래서 많은 공감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나라면 어땠을까? 이혼을 할 것인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거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시작을 하고 또 누군가와 헤어지고 시작과 끝을 내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도 좀 당하고 자꾸 그러는데, 자, 이게 이제 탐정이 법제화가 되면 많은 이제 필터링, 정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좀 문제 있는 업체들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꾸. 구미가 좀 당기죠. 우리가 매운 게 당기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밋밋한 맛보다는 자극적인 맛. 그렇게 구미를 당겼습니다, 시청자들의. 근데 남의 일 같지가 또 않아. 김희애 씨가 열연을 한 지선우가 일과 가정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 드라마 이제 남성들이 성공한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고, 그걸 좀 지고지순하게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도 배신당하고 뭐 이런 여성들의 캐릭터가 이랬는데,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완벽한 거야,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뒷박을 팍 때립니다. 이태호, 그러니까 박해준 씨가 연기한 이 남편이 외도를 해요. 이거를 지선우가 아는 순간, 자, 이태호의 지인들이 더 괘씸한 건 이 지선우 몰래 그의 외도를 숨겨주는데 일조합니다. 도와줬다라는 거. 충격적이죠. 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일본 놈이라고 하면 그렇지, 일본 사람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을 때 남의 나라를 침략한 건 정말 잘못됐는데, 그 일본의 침략 행위를 도운 우리나라 민족 친일파 사람들이 매우 더 나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괘씸한 어떤 감정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지선우의. 믿었던 친구마저 이중첩자 노릇을 하면서 그럼 날 죽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선우의 이 몰락을 한편으로는 기다린 인간들이다, 이렇게. 자, 남편의 내연녀가요, 나 임신했어, 당신 남편 애가 됐어, 이런 임신 사실을 넌지시 흘리면서 감히 지선우에게 도발을 합니다. 네가 이러니까 내 아들이 바람폈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해요, 시자가 들어가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바람펴 라고 지선우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 나 이사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 편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주변 것들이 역으로 자기를 전부 다 위협하는
적으로 생각이 될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불륜 소재 드라마의 가장 공통점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한 적이 있거나 뭐 본인이 외도를 한 적이 있거나 이 부부끼리,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부부끼리의 문제는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실증이라는 게 나잖아요. 권태기도 오고. 그럼 내 몸속에 호르몬, 어떤 자연의 이치인데 평생 한 여자 또는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장담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전부 다 100%는 아닐 수 있잖아요. 지선우가 과연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내가 지선우가 되어서 공감을 하게 되죠. 자, 남편 이태호의 생일 파티 현장에서 외도 증거를 발견을 한 지선우의 대사입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돌려줄까? 남김없이 공평하게 완벽하게 라고 혼잣말로 울분을 억누릅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지선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태우에게 입을 맞추고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자, 배우자 외도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의 특징은 일단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청심환도 삼매기고 그래요. 처음에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꼭 해야 돼요. 증거를 잡아야지 이혼을 할 거 아닙니까? 이혼을 하든 복수를 하든 남김없이 공평하게 완벽하게 복수를 하려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치챘다라는 걸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참으십시오. 그래야 복수를 하든 말건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쳐들어간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면 그 사람들 방패를 가지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첫째,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내 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배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남편 이태호의 내연녀 여다경, 그 한소희 씨가 연기한, 자, 감독님 잘생겨서 여자 많았겠다는 농담을 하는 상황에서 지선우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남자에게는 배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대꾸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내연녀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가? 나는 그냥 배설의 도구인가? 상간녀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심기를 건드리는 도발을 하는 거죠. 살짝. 이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봤는데, 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만약에 이태호야. 내가 상간녀랑 바람을 폈어. 근데 아내가 상간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는 그냥 내 남편의 배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여성 입장에서 판단할 때, 사랑은 나랑 하는데, 그냥 육체적으로만 널 갖고 노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 이 얘기가.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댓글에 악플을 달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남자는 있잖아요, 되게 바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피게 되는 상황이 만약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속에 있는 걸 억누르고 뭐 분노를 멈추고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만의 절차를 밟는 거이긴 하지만, 아예 바람을 못 피게 하려면 믿지 마세요. 남편을 안 믿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나를 본처를 사랑하고 내 연녀를 갖고 노는 배설물 정도로 생각하는 게 내 남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혼 소송을 한다면 이혼을 딱 하잖아. 상간녀 상간남 때문에 이혼을 해. 근데 걔랑 되게 잘 사는 경우도 꽤 많아요. 걔한테는 그게 사랑인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형법 241조 간통죄에서 바람을 피든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라고 해서 형법 241조에 있던 간통죄가 위헌으로 형법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건 내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경찰 불러도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국가에는 개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는 게 잘했다라는 건 아니죠. 도덕적, 윤리적, 우리 형법만 법이 아니잖아요. 그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죽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인 건 어떤 다른 걸로도 안 되고 끝까지 안 되는 애들한테 법의 제재를 가해서 감옥을 가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그렇게까지만 안 하겠다, 최소한 국가에서 개입하겠다 라고 해서 241조가 위헌이 돼서 간통죄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된 거지 그게 합법이라는 건 아니라니까.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는 괘씸하지.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내 배우자가 누군가와 바람을 피웠다라고 역지사지를 딱 해보시라고. 그러면 정말 경천동지할 노릇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러한 것들은 정말 나쁜 새끼야, 나쁜 년이고 바람피는 애들은 잘못돼서 혼나야 돼. 응징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타이거 우즈처럼 우리도 민사소송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제가 법적인 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 거고, 한편으로는 이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그래도 남편을 믿는 거야. 자, 이 사람을, 이 여자를, 이 상간녀, 이녀를 당신이 사랑한 건 아니지? 당신 몸이 원해서 그냥 실수한 거지? 그렇게 대답을 듣길 원한다고.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은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걸리면 그냥 노는 거야, 그 여자랑. 그 여자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은 당신이랑 해 라고 하지만 제가 남자로서 남자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여성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감정의 복잡성과는 좀 거리가 멀다, 남성은. 해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여성의 공감을 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쌤통이기도 해요. 너는 그냥 상간녀일 뿐이야. 내 남편의 놀이개일 뿐이야. 이 쌍땡땡아. 뭐 이거 아주 좋습니다. 통쾌해요. 그러나 남자인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100%는 아닐 것이다. 이태호의 담당 회계사가 있어요. 손재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태호의 담당 회계사인 손재혁에 도움이 필요해. 이 김희애, 지선우가. 근데 이 지선우가 그 남편의 이태호의 담당 회계사와 자요. 하룻밤을 보냅니다. 손재혁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회계사가. 바람은 남자의 본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지선우가, 김희애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본능은 남자한테만 있는 건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본능은 남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응수를 해요. 완전히 그냥 막 가는 거잖아, 이제. 완전히 막 칼을 가는 거잖아, 그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성분들이 한 70%는 의심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알고 나만 몰랐던 남편의 외도. 그러니까 내 친구들, 내 주변이 나를 다 속인 거야. 이랬을 때 당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1등이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 자, 남편 내연녀가 여러분들보다 어리고 더 예뻐요. 그랬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대답이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쓸쓸하다. 뭐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그다음 당신의 남편의 내연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한다. 그리고 위자료 받아낸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이 나와요. 자, 남편이 뻔뻔스럽게 외도를 부인합니다. 당신의 반응은 패 죽이고 싶겠죠, 그죠? 부인했다는 사실이 당연히 화가 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좀 믿어보겠다라는 생각도 그 다음 이어집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또 외도를 할지 안 할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가겠죠. 계속 yes or no, yes or no, yes or no 이렇게 쫙 진행이 됐어. 근데 밝혀졌어. 그리고 뭐 내연녀도 있고 바람도 피우고 이걸 알게 됐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이혼을 해야 되겠어. 증거를 잡아서. 그럼 이제 탐정사무소에 오시면 돼요. 증거를 잡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 기획을 해야 돼. 기획. 어떻게 치고 들어갈지 처음과 끝을 기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반적으로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폭행, 폭언, 뭐 외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아마 이렇게 왜냐면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감추려고 거짓말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을 계속 바꾸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증거를 남기기 시작하십시오. 문자, 사진, 녹취,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를 쳤어, 그럼 진단서, 이러한 것들까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진단서 갖고 있어, 내가 녹취해,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수집을 하십시오. 그 이후에 이제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 많으면 3,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위자료 그어가지고 뭐 어디 코에 붙이겠습니까?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이 가장 중요하니까 통상적으로 부부일 때 아내들,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많게는 절반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거를 조용히 수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혼 과정에서 어떤 계좌, 어떤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주식, 뭐 예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니까 이걸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잘 파악을 해놔야지.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숨기는 걸 잘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속은 뒤집어지는데 이걸 찾아내려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참으세요. 나를 위해서. 전업주부인데요, 가계부 같은 거 좀 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자녀가 있을 때는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도 받아놓는 게 좋아요. 아이들한테. 남편 말고 이 상간녀 전현 있잖아요. 전현한테도 따로 소송할 수 있죠. 그 상간녀 소송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것만 하고 남편하고는 또 남편 한번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별개의 기준으로 간다. 그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람을 폈다라는. 그러니까 상간녀에 대한 어떤 이름, 전화번호 정도의 신원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문자, 사진 등의 어떤 둘이 내통을 하는 그런 증거를 확보를 해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싱글인 줄 알았는데요. 얘는 무조건 내 남편은 상간녀가 볼 때 내 남편은 무조건 싱글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증명을 들이대면 소송에 져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걸 꼭 알았어야 했다라는 증거가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따라다녀가지고 그냥 사진 몇 컷 찍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양육비를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별거 상태로 가기도 하고, 근데 애들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보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애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 소송이 유리합니다. 내가 아이 좀 잠깐 볼게,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배우자가 걔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이 아이 둘을 속옷바람으로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온 적도 있거든요. 아이를 상대방에게 좀 뺏기지 말고 내가 좀 데리고 있을 필요가 꼭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기준이냐? 양육비에 대한 기준표가 있어요. 아이의 나이, 그 다음에 이제 돈 얼마 버는지도 중요해. 내 남편이 상대방 수입에 따라서. 그래서 최소 50만 원 이상, 최대 200에서 한 240, 50,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양육비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되게 적고 재산이 없다 보면 7, 8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봤어요, 우리가 실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탐정은요, 염탐하는 사람, 뭔가 조용히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적진에 보내진 탐정이다 라고 하면 내가 탐정이라고 명찰 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역상이라든지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나 회사원이나 이러한 신분을 세탁한 다음에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를 몰래 수집하죠. 그 다음 그 수집된 정보를 아군한테 주는 게 탐정이란 말이에요. 탐정은 간첩, 스파이, 밀정, 옛날 말로 세작, 이러한 용어로 대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그러니까 탐정이 하는 일은 의뢰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영웅이지, 꼭 필요한 사람. 하지만 대상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탐정의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증거 수집을 하는 것, 내가 할 수도 있고 탐정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비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상대가 이혼 소송을 한다라는 낌새를 느끼고 그러면 이제 재산을 현금화해서 뒷장박을 올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잖아. 그 다음 내가 뭐 걸리면 바람핀 거 위자료 너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끝내. 아니면은 상간녀의 위자료도 남편이 내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 이 여자랑 바람폈어, 이 여자랑 살 거야, 뭐 깜빵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줄게, 위자료 내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 여자 거야 이거는. 그럼 이걸 미끼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낌새는 챘는데 재산을 못 돌리게 하기 위해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을 미리 알리면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장을 보내잖아요. 보내면 이 상대방의 이혼 소장이 도달될 거 아니야. 그 도달, 즉 송달이 될 때쯤 알리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 전략과 기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탐정들은 항상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이혼이라는 거는 협의 이혼도 있고 내가 뭔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 이게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소송 이혼이 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거의 전쟁,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비밀리에 해야 된다는 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유지만 하면 안 되잖아. 유지만 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소송 증거를 수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꼼꼼하게 간접적인, 직접적인, 정황적인 증거들을 비밀리에 수집을 해야 한다. 그러니 속이 뒤집어지겠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네 말처럼 그렇게 쉬울 것 같냐?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20년, 30년, 10년, 20년, 30년을 배우자와 살았는데 내가 배우자가 뭔가 조금 달라진 거를 내가 눈치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반대로 남편들도 말을 안 하고 둔한 척을 할 뿐이지 아내가 눈빛이 흔들흔들거리고 뭔가 좀 달라진다는 거 남편들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이 사람도 날 잘 알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많은 상처를.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가까운 사람, 내 친구나 지인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심리적인 부분까지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꼭 바랍니다.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